대표인 대한명리학협회 대표 유심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명리학에 입문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요. 아직도 명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자연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3, 4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실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걸어온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를 보러 오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었나 봅니다. 말이 안 떨어지네요. 하고 사과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돌팔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자 원문책을 구입하여 모르는 한자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풀이를 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논문 형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리학의 원리와 공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명리학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진리이고 천문학이고 자연과학이며 어학이다. 정말 신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의 산매에 빠지다 보니 경제의 도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리학은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다스리는 학문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스님으로서 어렵고 힘들어 오신 분들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며 부처님 법으로 설법하는 방식과는 명리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 법도 자연의 진리입니다만 기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시험에 낙방했다, 이혼했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사주팔자 운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피해가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운명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를 알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감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행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목이 많고 화가 없으니 붉은 옷을 입으세요. 수가 없으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사세요. 많이들 들어본 말입니다. 사주팔자에 화가 없어도 화가 필요 없고 수가 필요 없는 사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가 없는 사주팔자에 화운이 오면 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입니다. 10년 공부 격국용신을 모르면 도로 앞이 타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명리학에 입문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격국용신이 아직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주를 보는 사람에게 지나온 과거를 물어본 뒤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길을 가면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리학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주팔자 운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저희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명리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고 일상생활에 늘 사용하는 것이 음양오행입니다. 즉 지구의 모든 인간, 동물 그리고 생명체가 음양오행에 의하여 생하고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음양오행에 의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속에는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이 일주일 중에 일월은 양음이고 화수목금토는 오행입니다. 일은 태양 양이고 월은 달 음이 됩니다. 화는 불,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쇠, 토는 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이것 7개 중에 한 개가 없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음양오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양을 크게 분류하면 달은 태양은 양이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음양을 구분한다면 태양은 양, 달은 낮은 양, 밤은 하늘은 양, 땅은 남자는 양, 여자는 이 됩니다. 오행 중에서 목은 소양, 화는 태양, 금은 소음, 수는 태음이 됩니다. 정간지지에서 정간은 양, 지지는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은 양, 가을, 겨울은 음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양이고 정지된 것은 음입니다. 토는 중앙에서 목화 금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기 또는 중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목화, 토, 금수 5가지가 행한다 하여, 움직인다 하여 오행이랍니다. 오행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은 목은 양이고, 목의 중간에는 간목, 올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 목, 묘목이 있습니다. 목의 물상은 나무, 풀, 곡식, 화초, 그리고 바람, 산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는 양이고, 화의 층간은 병화, 정화가 있고, 시지는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화의 물상은 불, 더위, 열 등입니다. 다음은 토는 중앙토이며, 토의 층간은 무토, 기토이고, 지지는 진술, 충리가 있습니다. 토의 물상은 흙, 산, 논밭,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은 음으로서 금의 층간은 경금, 신금이 있고, 지지는 신금, 유금이 있습니다. 금의 물상은 쇠, 화이, 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음입니다. 수의 층간은 임수, 개수가 있고, 지지는 해수, 자수가 있습니다. 수의 물상은 물, 빗물, 강물, 우리가 먹는 물도 수에 속합니다. 다음은 오행과 사상체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은 소양입니다. 목의 계절은 음력 1월, 2월,
3월입니다. 1월, 2월, 3월 봄이라고 목의 계절을 합니다. 1월, 2월,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소양 체질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는 태양입니다. 4월, 5월, 6월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양 체질이 많다고 합니다. 금은 소음인데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이 됩니다. 서늘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소음 체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는 태음입니다. 음력 10월, 11월, 12월 한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음 체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는 중성 체질로 음력 7월이 순수한 토의 계절이므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중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